그리고 두 핵을 연결하는 축으로부터 만일에 벗어난 영역, 이 축으로부터 벗어난 영역에서 서로 오비탈이 이 겹쳐지면서 결합하게 되면 그것을 파이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교재에 보니까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에서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S 오비탈의 성격이 있는 오비탈을 사용하더라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S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따지면 자음 시옷으로 발음되고 이것이 로마 문자로 따지면 시그마예요. 그렇다면은 P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따르면은 자음으로 했을 때 피업에 해당이 되고 로마 문자로 따지면은 파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그마 결합에서의 이 시그마라고 하는 어원은 X 오비탈의 캐릭터하고 관련되어 있고 파이 결합에 했을 때 파이라고 하는 것은 P 오비탈의 캐릭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그마 결합은 결합하는 두 원자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오비탈들이 겹치면서 이루어지는 결합인데 주로 S 오비탈의 성격이 있는 오비탈들을 사용하면서 양쪽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오비탈들이 겹쳐지죠. S 오비탈이 겹쳐질 수 있고 sp3 혼성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 하여튼 순수하게 S나 순수하게 P나 순수하게 D가 아닌 것들은 다 혼성 오비탈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도 혼성 오비탈들이죠.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것만 순수한 S 오비탈, 완전히 구형태로 생겼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혼성 오비탈이죠. sp3 혼성 오비탈이라는 것은요,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3개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S 오비탈의 성격이 몇 퍼센트 있을까요? 예, 4분의 1에 해당되는 25%가 존재하는 거겠죠. sp2 혼성 오비탈이라는 것은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2개가 혼성화가 됐어요. 그러면 S 오비탈의 성격이 3분의 1에 해당되는 약 33%에 해당이 되겠죠. sp 혼성 오비탈이라는 것은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하나가 서로 혼성화되기 때문에 S 오비탈의 성격은 몇 퍼센트? 50%. D의 sp2 혼성 오비탈은 D 오비탈 하나, 네잎클로버 형태로 생겼죠? 그리고 S 오비탈 구형 형태로 생긴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R형 형태로 생긴 오비탈 2개? 그렇다면은 4개 중에 1개의 성분이기 때문에 S 오비탈의 성격은 4분의 1에 해당되는 몇 퍼센트? 25%에 해당되겠죠.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따져보면은 이거는 S 오비탈의 성격이 20%, 그리고 이것은 S 오비탈의 성격이 약 16%에서 17% 정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파이 결합은 결합하는 두 원자핵을 연결하는 축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난 공간에서 오비탈 겹침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파이 결합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밑에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중심에 있는 원소가 탄소라고 생각해 봅시다. 탄소와 탄소를 연결하는 축이 여기에 있는데 이 축으로부터 서로 수직하게 존재하는 이 오비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R형 형태로 생긴 P 오비탈, 그리고 이 축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 수직하게 존재하는 P 오비탈. 이 P 오비탈과 이 P 오비탈을 어떻게 간섭하면 될까요? 예, 사이드웨이로 서로 간섭하면 되겠죠. 분명히 두 핵을 연결하는 축으로부터 벗어난 공간이 여기와 여기서 사이드웨이로 간섭하면서 결합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요? 파이 결합이라 하죠. 그래서 파이 결합의 어원상으로 보면은 주로 P 오비탈들이 이렇게 사이드웨이로 간섭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파이 결합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파이 결합이라는 것은요, P 오비탈과 P 오비탈들이 사이드웨이로 이렇게 두 핵을 연결하는 쪽으로 벗어난 공간에서 겹칠 때도 이 파이 결합이 가능하지만 D 오비탈, 네잎클로버 형태로 생겼죠? D 오비탈과 그리고 P 오비탈이고 두 핵은 각각 여기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데 두 핵을 연결하는 축으로부터 어느 공간? 벗어난 공간에서 사이드웨이를 겹침하죠. 이것도 무슨 결합일까요? Yes, 파이 결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쪽도 D 오비탈이고요. 다른 쪽도 D 오비탈입니다. 이렇게 D 오비탈과 D 오비탈이 서로 겹침을 할 때 두 핵을 연결하는 축으로부터 벗어난 공간에서 사이드웨이로 겹침을 하죠. 이것도 무슨 결합일까요? 예, 파이 결합. 그래서 파이 결합의 정의는 결합하는 두 핵을 연결하는 축으로부터 벗어난 공간에서 사이드웨이로 겹침하면서 결합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파이 결합이라고 하고, 그것은 P 오비탈과 P 오비탈 간의 사이드웨이 겹침뿐만 아니라
d 오비탈과 p 오비탈 간의 사이드웨이 겹침, 그리고 d 오비탈과 t 오비탈 간의 사이드웨이 겹침도 파이 결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원적으로는 파이 결합의 파이가 p 오비탈로부터 나왔지만 반드시 어떻게 겹침해야 돼요? 두 핵을 연결하는 축으로부터 벗어나는 공간에서 사이드웨이 겹침.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p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이렇게 겹침하면은 무슨 결합일까요? p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겹침했다. 좀 전에 우리가 염소 분자 형성을 할 때 원자과 결합 이론으로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겹침할 때는 두 핵을 연결하는 어디서? 축 위에서 겹침이 이루어지죠. 이거는 파이 결합일까요? 시그마 결합일까요? 예, 당연히 시그마 결합입니다. 두 핵을 연결한 축 위에서 겹침하면은 시그마 결합. 두 핵을 연결한 축으로부터 벗어난 공간에서 사이드웨이 겹침하면은 파이 결합이다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탄소의 이중 결합을 예를 들어서 다시 공부를 해볼까요? 탄소 이중 결합. 탄소가 이렇게 이중 결합을 하면서 어떤 물질을 구성을 했었어요. 이렇게 구성했을 때 이 물질은 분자식으로 따지면 탄소 2개, 수소가 4개죠. 에틸렌이라고 하는 분자입니다. 그리고 아유팩명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에텐이라고 하고 영어식으로는 에틴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관용명으로는 에틸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탄소와 탄소 간의 한계 결합은 시그마 결합이에요. 또 이 탄소와 탄소의 나머지 한계 결합은 무슨 결합? 파이 결합이에요. 그러면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탄소와 오른쪽에 있는 탄소가 이렇게 서로 오비탈이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겹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시그마 결합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 탄소와 이 탄소가 두 핵을 연결하는 축으로부터 이렇게 수직하게 존재하는 p 오비탈이 사이드웨이로 겹침하는 것. 이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요? 파이 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면서 이 탄소들이 각각 수소들하고 결합하는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는 이중결합을 이런 식으로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을 했을 때 어느 것이 시그마 결합, 어느 것이 파이 결합인가에 대한 구분이 없지만 실제로 오비탈의 겹침 형태를 따져봤을 때 이것이 시그마 결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축으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사이드웨이 겹침하는 것이 파이 결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교재 75조 이번에는 혼성 오비탈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혼성 오비탈 이론은 이미 73쪽에서 제가 B번 그림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 원자가 원자 상태의 오비탈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한 원자 내에 있는 오비탈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다른 2개 이상의 오비탈을 서로 혼성화해서 그 혼성 오비탈을 이용해서 겹침하면서 결합하는 것. 그것을 혼성 오비탈 이론이라고 했죠. 자, 혼성 오비탈 이론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이때 시그마 결합이라는 것도 있고 파이 결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다시 볼까요? 이 탄소와 이 탄소가 서로 결합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왼쪽에 있는 탄소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볼까요? 이 왼쪽에 있는 탄소를 보면은 시그마 결합도 하고 파이 결합도 해요. 또 이쪽에 이 탄소와 수소 간에는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겹침했기 때문에 이것도 시그마 결합이에요. 이 탄소와 수소 간에는 또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오비탈 겹침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그마 결합이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결합이 단일 결합이면은 그것은 다 시그마 결합입니다. 결합이 단일 결합이 아니라 이중 결합 이상이 되면은 기본적인 한계 결합은 시그마 결합이고 나머지 결합은 다 뭐라고요? 예, 파이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탄소 간에 단일 결합만 했다 그러면 이건 시그마 결합이에요. 탄소가 이중 결합했다라고 하면은 한 개는 시그마 결합이고 나머지 한 개 결합은 파이 결합이죠. 탄소가 3중 결합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한 개 결합은 시그마 결합입니다.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겹침하는 것. 그런데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겹침하는 것은요, 중복적으로 그런 게 2번, 3번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 나머지 2개 결합은 전부 다 뭐냐면은 파이 결합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그마 결합은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있는 결합이고 항상 몇 개밖에 없다? 1개. 근데 파이 결합은요,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1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타나서 C와 H 간의 시그마 결합, C와 H 간의 시그마 결합이에요. 여기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탄소가 혼성 오비탈을 몇 개를 만들까? 몇 개를 만드냐면은요, 이 탄소에 시그마 결합하는 거 하나, 둘, 3개죠? 그거의 개수만큼이에요.
그러면 혼성 오비탈 몇 개 만들까요? 3개. 그리고 만일에 비공유 전재쌍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면 어떻게 될까? 비공유 전재쌍을 가지는 대표적인 그 물질이 이 H2O에서의 O잖아요. 그래서 O가 비공유 전재쌍이 이렇게 2개가 존재하거든요. O하고 H 간의 결합은 기본적인 결합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다 무슨 결합일까요? 시그마 결합이죠. 시그마 결합이죠. 그리고 이것은 비공유 전재쌍. 비공유 전재쌍은 다른 말로 고립 전재쌍이죠. 이렇게 이 시그마 결합하는 개수하고 비공유 전재쌍의 개수와 합하면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러므로 산소는 혼성 오비탈을 몇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결합한다고 생각할까요? 4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75쪽에 위쪽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75쪽에 괄호 2번 혼성 오비탈 이론의 이 정의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정의에서 5번째 줄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그마 결합하는 공유 전재쌍의 개수 그리고 더하기 비공유 전재쌍의 개수를 한 것이 바로 혼성 오비탈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자들이 혼성 오비탈을 몇 개를 만들어서 결합할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그마 결합의 개수와 그리고 이 비공유 전재쌍의 개수를 합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식이 1번 혼성 오비탈 이론의 원리에 나와 있어요. 시그마 결합하는 공유 전재쌍의 수 더하기 고립 전재쌍의 수만큼 혼성 오비탈을 만들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따져보면은 단일 결합을 하든 이중 결합을 하든 무조건 이거는 이 전재쌍이 몇 군데 방향이에요? 한 군데 방향이죠. 이 탄소를 기준하면 이쪽 방향 한 군데 방향이에요. 또 한 군데 방향 한 군데 방향이죠. 전재쌍이 뻗은 방향의 수를 우리는 앞에서 원자과 전재쌍 반발 이론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SN 값이라고 했죠. 그 SN 값만큼 혼성 오비탈을 만든다라고 생각해도 똑같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아무리 이중결합, 삼중결합 하더라도 시그마 결합은 몇 개밖에 없어요? 1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전재쌍이 뻗은 방향은 단일 결합이든 이중결합이든 삼중결합이든 모두 한 군데 방향이에요. 고립 전재쌍도 한 군데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합이 바로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야 되는 개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